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그동안 40회 동안 진행한 니체 철학 공부를 4가지 큰 주제로 묶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자기성장입니다. 1강. 세상에는 나만의 길이 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아닌 오로지 나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묻지 말고 그저 걸어라. 사람은 그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법이다. 반시대적 고찰. 중년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며 당신과 당신의 경험, 역량, 그리고 소망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길입니다.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지 묻지 말고 그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에는 많은 도전과 변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미리 알 수 없을지라도 다만 그 길을 향해 조금씩 걷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은 다른 사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순간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동반됩니다. 가족, 직업, 건강,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의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변화와 도전들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취나 실패에 길들여진 것을 벗어나고 당신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차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로지 당신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미리 알 수 없지만 당신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믿음과 자신의 가능성에 일어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중년에 해당하는 당신에게는 이미 축적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때 이제는 어떤 것이 당신을 더욱 행복하게 할지, 어떤 것이 당신이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법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아닌 오로지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을 때 당신은 중년에도 여전히 높이 솟아올라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만의 길이 있다는 말은 중년에 해당하는 당신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만들어줍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것은 당신에게 더 큰 자유를 주며 자신의 가능성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만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면 됩니다. 중년에 다가와 있는 길을 한 발씩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강. 자기 자신을 깨트려라.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끝내 죽고 말듯이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에 갇히면 성장은커녕 안으로부터 썩기 시작해서 마침내 죽고 만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놀. 중년에도 새로움과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안으로부터 썩어나가게 되고 마침내는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제는 중년에 자기 자신을 깨뜨려 낡은 사고의 허물을 벗고 성장의 신진대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중년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첫걸음은 과거의 편견과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사고의 허물은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년은 이러한 편견을 돌아보고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나 여러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낡은 사고의 허물을 벗으면서 중년은 더 큰 도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잠재력이 확장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은 중년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낡은 사고의 허물을 벗으면서 중년은 내적 성장을 통해 강한 내면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다시 고민하면서 내면에서의 변화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삶의 변화에 대한 수용과 안정화를 통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중년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면 타인과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됩니다. 낡은 사고의 허물을 벗으면서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강조됩니다. 새로운 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년은 더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면서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예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취미나 활동에 도전함으로써 중년은 마치 어린 시절처럼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은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낡은 부분을 버리듯이 과거의 편견과 제약을 떼어내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년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내면의 안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낡은 사고의 허물을 벗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중년은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3강.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라. 선의 위계가 어느 시대에나 확고하고 동일한 건 아니다. 누군가 정의보다 복수를 선택한다고 해도 과거 문화의 척도로 볼 때 그는 도덕적이고 지금의 문화 척도에 의하면 비도덕적이다. 선의 위계 자체는 도덕적 관점에 따라 수립되거나 전복되지 않는다. 그때그때의 결정에 따라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결정된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중년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중요하고 강조되던 가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다른 가치들이 부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때로는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언급된 선의 위계의 변화는 저자의 주장으로서 중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 척도에 따라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중년에는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 기준 사이의 괴리와 조화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년은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선을 가지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가치 체계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성과 차별을 향한 인식을 확장하고 남들과 다른 가치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년을 통해 은밀하게 외면하고 있던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과정은 고유한 개인적인 재정립을 위한 시기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등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면에서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가치들을 탐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만족과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자아를 발견하고 형성하는 과정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중년은 사회적인 기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는 가족, 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기여는 우리의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더욱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윤리적인 선택과 행동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치, 동료와의 협업에서 인정받는 가치, 사회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가치 등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행동은 우리의 도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선의를 추구함을 보여줍니다. 4강. 허영심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 진열각의 같은 존재다.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에게 귀속시키는 겉으로 드러난 특징들을 끝없이 정돈하거나 감추거나 혹은 드러낸다.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아침놀. 우리는 마치 진열 가게처럼 삶의 코너마다 타인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끝없이 정돈하거나 감추려 하며 가끔은 과장하여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허영심에 눈을 뜨고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보는 시간이 도래합니다. 중년은 외부의 인식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사회적 압력과 기대에 따라 삶을 정돈하거나
감추려는 행동이 허영심으로 이어집니다. 중년은 이제 외부의 시선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삶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허영심을 벗어나기 위해 중년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들과 함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살펴보며 허영심이 감추고자 하는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면으로의 여행은 자아를 발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허영심은 종종 외부의 미적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중년은 외부의 미적 가치나 사회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가치와 원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외부의 규범에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즐기는 것이 허영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허영심을 벗어나기 위해 중년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인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충실함으로써 허영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년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배워 자아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영심은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방해 요소가 됩니다. 중년은 솔직한 소통을 통해 허영심을 벗어나 진정한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타인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허영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거짓 인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중년은 삶의 진열 가계에서 벗어나 허영심을 버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외부의 인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면으로의 여행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며 외부의 미적 기준에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며 솔직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허영심을 벗어낸 중년은 눈부시게 빛나는 자아를 찾아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5강. 도덕이 타락을 막아주지 못한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이기적이냐 비이기적이냐가 아니라 관습에 구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해방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관습은 한 공동체, 한 민족을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관습은 근원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잊힐수록 계속 더 존중할 만해진다. 관습에 받쳐지는 존중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쌓여 관습은 마침내 신성한 것,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이기적이냐 비이기적이냐가 아니라 관습에 구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해방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덕이 자신의 타락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도덕적인 굴레를 벗어나며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배워야 합니다. 도덕은 종종 한정된 관습과 규범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도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신을 구속하는 경우 도덕은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은 도덕의 굴레를 자각하고 이를 넘어서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야 합니다. 니체가 언급한 것처럼 모든 관습은 근원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잊히고 덜 존중받습니다. 중년은 과거의 관습이나 도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적인 시각과 가치를 통해 이를 전복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자유로움과 독립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년이 도덕의 굴레를 벗어나면서 기존의 관습에 대한 새로운 존중을 발견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관습들이 중년의 경험과 지혜에 의해 다시 빛을 발하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가 형성됩니다. 이는 중년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도덕적인 굴레를 벗어나는 과정은 중년의 자아를 해방시키고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도덕적 원칙을 찾아가면서 중년은 더 나은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도덕의 굴레를 벗어나면서 찾은 자유는 중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도덕의 굴레를 벗어나는 중년의 여정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성장과 해방의 순환입니다. 도덕이 자신의 타락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를 고민하고 이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중년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도덕의 한계를 자각하고 관습에 구속되지 않는 중년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6강 망치로 우상을 깨트려라. 세상에는 진짜보다 우상들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사악한 시선이자 나의 사악한 귀다. 나는 여기서 망치를 들고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우상의 황혼. 니체는 세상에는 진짜보다 우상들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사악한 시선이자 나의 사악한 귀다. 나는 여기서 망치를 들고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년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중년이 망치로 우상을 깨뜨리며 어떠한 의미를 찾아가는지 배워야 합니다. 중년은 많은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소중한 것들을 재평가하고자 합니다. 우상은 종종 외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망치로 그것들을 깨뜨리면서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중년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하며 삶에 대한 깊은 의미를 탐험해야 합니다. 중년은 사회적인 기대와 상식에 의해 형성된 우상들에 대한 이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망치를 들어 사회적 압력과 규범을 깨뜨리면서 중년은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면서 중년은 진정한 내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중년이 망치로 우상을 깨뜨리는 과정은 동시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규범에 가려진 내면의 소리를 발견하고 듣기 위해 망치는 중년에게 필수 수단이 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내면의 진실한 욕망과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망치로 우상을 깨뜨리면서 중년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과거의 고정된 관념과 우상이 부서지면서 중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는 중년이 지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입니다. 망치로 우상을 깨뜨리며 중년은 진정한 가치의 탐색과 평가, 사회적 기대와의 이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합니다. 이는 중년에게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찾아가는 과정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작입니다. 7강 고전은 옛사람의 찌꺼기다. 철학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이함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가. 어떤 것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탄력사화하고 그것을 미라로 만들면서 그들은 그것을 영예롭게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용했던 모든 것은 죄다 개념의 미라들이었다. 우상의 황혼.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철학자들을 향한 독특한 시선을 고발합니다. 고전은 옛사람의 찌꺼기다는 중년의 철학의 영원성과 영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년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관점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특히 철학과 같은 학문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니체가 언급한 고전은 옛사람의 찌꺼기다는 중년이 되어서야 철학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철학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이함은 그들이 어떤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탄력사화하며 미라로 만들어 영예롭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철학의 세계에서 영원성은 종종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에 부여됩니다. 예로 들면 도덕, 진리, 자유 등이 그러한 대상으로 높이 올려집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희미해지고 변화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고전은 옛사람의 찌꺼기다는 철학의 영원성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과 개념을 영원한 진리로 여기고 이를 미라로 만들어 존경하며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며 변화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이용해온 모든 것이 개념의 미라였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이는 중년의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과거의 미라를 넘어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옛사람들의 찌꺼기에서 벗어나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대에 적용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시기에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매혹되기보다는 현실의 아름다움과 의미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에는 삶과 철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과거의 개념들을 넘어 나아가 현실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8강.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 선악을 넘어서라는 이 위험한 표제어를 내가 사용하려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충분히 밝혀졌다고 가정한다면 내게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건 좋음 나쁨을 넘어서라는 뜻이 아니다. 도덕의 계보.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선악을 넘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옳고 그름의 이분법을 넘어서 인간의 행동과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안합니다. 이에 중년은 이미 어떤 가치와 도덕을 고수하는 단계를 넘어서 다양성과 상대성을 받아들이며 자유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도덕적 가치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어 좋음과 나쁨이라는 더 넓은 시각에서 삶을 바라보자는 촉구입니다. 중년의 이러한 주제는 우리에게 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 판단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니체의 주장은 이러한 도덕적 가치 판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좋음과 나쁨으로 삶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성숙은 옳고 그름의 이중주의를 넘어 좋음과 나쁨으로 더 넓은 범주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는 도덕적인 선택을 다시 평가하고 그것이 결국은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탐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년에 우리는 과거의 도덕적 가치 판단이 주는 틀을 벗어나 개개인의 경험과 삶의 맥락에서 좋음과 나쁨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도덕적 성숙은 또한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는 우리에게 상대적인 도덕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중년에 우리는 도덕적 선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참여합니다. 선악을 넘어서라는 표제어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성숙과 풍요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중년에 우리의 도덕적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도덕적 성숙은 옳고 그름의 이분법을 넘어 좋음과 나쁨으로 더 넓은 세계를 펼쳐나가는 여정에서 발견됩니다. 9강. 힘은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자기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영웅을 외면하지 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꿈과 이상을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며 그리운 듯이 말하지 마라. 살면서 어느 사이에 꿈과 이상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비웃게 되고 시샘으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그러면 발전하겠다는 의지나 자기 자신을 극복하겠다는 강고한 마음 또한 버려지게 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자기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영웅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꿈과 이상을 버릴 경우 우리는 발전하는 의지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강한 마음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중년에는 이미 많은 삶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치를 찾기 위해 힘들게 노력했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이제 중년에는 자신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영웅을 찾아내고 대놓고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영웅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더 높은 곳을 향한 꿈과 이상을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현실과 부딪힘으로 인해 그 꿈을 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러한 꿈과 이상을 되새기고 되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향기롭게 되살린 꿈과 이상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과 이상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경우 우리는 비웃음과 시샘에 짓눌리게 됩니다. 외부의 평가와 비교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스스로 의사결정과 정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어렸을 때 꿈과 이상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면서 중년에는 우리는 힘을 아름다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고 그 이상에 도전하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퇴색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믿는다면 중년에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더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중년에는 영웅적인 존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꿈과 이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힘을 아름다움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여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기에도 꿈과 이상을 위해 가슴속에 힘차게 불타오르는 영웅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힘을 불어넣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강.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법론을 담은 책은 많지만 내게 맞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타인의 방식이 내게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문제는 내가 던지는 왜? 라는 물음의 내용을 나 스스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우상의 황혼. 니체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삶의 방법론을 담은 책들이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 이러한 고민과 불안이 더욱 커집니다. 니체는 중년의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왜? 라는 물음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삶의 방법론을 담은 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독특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던지는 왜? 라는 질문의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 일을 선택하는지, 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중년에 이러한 질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한 몇십 년의 인생을 헛되게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 일을 선택하는지, 왜 그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문과 고민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중년의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진지한 고민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타인의 영향이나 사회적 압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만족과 성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은 일상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이나 외부 환경의 기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던지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지한 고민과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년은 새로운 시작의 타이밍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자신과 마주하며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